이번 영상에서는 심사위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찡찡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매일 하루에 한 분씩 제가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분의 사업제안서도 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이제 자기 사업 계획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근데 어저께 제가 사업계획서 분이 이제 어떤 제품이었냐면, 그 생리컵 있죠. 여성분들 사용하시는 그 생리컵을 어떤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위생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템 자체가 너무 괜찮았어요. 너무 괜찮았고, 그분이 또 디자이너 출신이셔가지고 이 서류나 이런 게 폼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직관성도 좋고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미 모양 형태이긴 하지만 뭐 시제품도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에 너무 뜬금없이, 그러니까 저소득 소녀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소득 소녀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장됐다, 이런 식으로 좋은 그런 줄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그 줄거리는 내 제품에 대한 설명 위주로만 나와 있고, 너무나 뜬금없이 그런 저소득 소녀에 대한 그 생리대 문제, 그 부분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거를 잘 버무린 것도 아니고 너무 좀 따로 놓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업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목표가 두 개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했죠. 이거를 왜 넣었냐고, 이 부분이 좀 나는 걸린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교수님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 분한테 보여드렸더니 교수님이 여기에다가 이거 아이디어도 좀 좋고 하니까 사회적인 부분을 좀 넣으면 어떨까? 요새 저소득층 소녀들이 뭐 생리대 문제 때문에 그런 뭐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면 어떨 것 같니?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잘못된 말을 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그렇게 사회적 활동으로 풀어가면 또 괜찮아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 내 제품을 설명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내 교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캐치를 하고, 그런데 그거를 내 사업계획서에 넣으면 이상하니까, 좀 잘 안 어울리니까 그거를 아예 발표랑 전혀 동떨어지게 발표 맨 뒤에다가, 그래서 향후 계획 해서 저소득 소녀라든지 아니면 부녀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랑 딸이랑 둘이 사는 그런 소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공급을 하는 사회활동을 하겠다라고 따로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고, 일단 사업계획서 발표에서는 그걸 빼고 발표를 하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심사위원님 더 이상 말도 못할 정도로 내가 깔끔하게 대답 잘하고 하잖아요. 말 잘한 거죠, 그쵸? 근데 그럼 떨어져요. 사람은요, 여러분, 굉장히 감성적인 동물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래 본 적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예상 질문 다 준비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딱 준비된 자료로 깔끔하게 말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어떤 거냐면, 오케이, 알겠어, 네가 준비 잘한 것도 알겠고, 네 말이 맞아, 논리적인 것 같아, 근데 난 너 떨어뜨릴 거야. 요런 접근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난 체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사위원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내 편으로. 그러면 다시 생리컵 거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게 이제 심사위원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 생리컵을 이용한 그 아이템은 저소득층 소녀라든지 부녀 가정을 위한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조언은 해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사업계획서에서 빼는 거예요. 빼고 상대방이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도록 그 틈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질문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나한테 조언을 해주도록,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 진입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연말에 하는 사업 중에 뭐 사회적 기업, 뭐 육성사업 이런 게 있는데 거기 한번 지원해보면 어때요? 아이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심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나한테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거 저희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띄워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20대 초반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그때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요새는 거의 안 읽는데 그 설득의 심리학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 그 책에 써있는 대로 하니까 진짜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와지는 거죠. 와, 이거 대박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긴 하는데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약간씩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 설득의 심리학대로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설득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에 갔는데 외주업체가 뭐 이게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막 주구장창 설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너네 좋은 건지는 알겠어. 근데 너희 건 안 사. 나 설득당하기 싫어. 저도 약간 그런 좀 이상한 또라이 기질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보다는 도와주고 싶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잘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보답도 해주고, 사실 다 착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도 당연히 그러겠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기의 역량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사위원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감사함을 표현을 하는 거, 그런 리액션을 표현하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되고 뭐라 그럴까, 내가 선정되는 게 그 사람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사위원을 내 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감은 아무리 맛있게 생겼어도 안 딴대요. 왜 안 딸까요? 까치밥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좀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이거 좋은 거니까 억지로 내 사각지대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게 논리상 좀 어거지성이 약간 있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심사위원한테 남겨놓는 것도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